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청 등 주요 행정기관을 품고 있는 홍성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품은 성곽 홍주읍성입니다. 조선시대 내포 지역의 행정 군사 중심지로 홍성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성곽과 관할 건물이 훼손됐습니다. 홍성군은 1970년대부터 복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홍화문과 망화문 복원을 마쳤고 성곽 내부에 있는 군청사도 2027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영동 헌지 자리에 있는 KT 홍성지사 건물 이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KT와 홍성군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군은 국가문화유산구역 지정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KT 이전 문제 해결 여부가 이번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 역시 주요 현안입니다. 홍성 지역은 내포 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가 늘고 있지만 소아 진료를 포함한 필수 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와 홍성군은 지난 3월 내포 어린이병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소아 전용 응급실과 입원 병상을 갖춘 소아 특화 의료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료 인력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이를 뒷받침할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홍성군은 미래 자동차와 2차 전지,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홍성군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가 어떤 해법과 비전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에서 고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쯤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학교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학교 측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이 112에 신고해 자수하자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B씨는 목과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B씨는 A군의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을 맡았으며 A군을 지도하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씨가 지난달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둘이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A군은 학교 측에 고충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왔고 B씨는 A군과 학부모의 사과 요청에 따라 사과 편지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군은 학교 측의 제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천안에 있는 대한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이날 학교에 찾아와 교장을 통해 B씨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서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교사보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와 동료 교사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위기와 위기 학생에 대한 예방과 치료, 진단체계 강화 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 교조는 피해 교사가 중학교 시절부터 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면담으로 인식하고 교장의 호출에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성군 용봉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3시 20분쯤 용봉산의 계곡 깊숙한 곳에서 두개골과 정강이뼈 등 백골 시신을 부분적으로 발견했습니다. 해당 백골은 실족 사고를 당한 부상자를 구조하러 간 119 구급대원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과 근처에 널브러져 있던 속옷과 슬리퍼 등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사망한 지 한참 됐고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점이나 실족사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지역 내 가출 실종 사건 당사자들과 DNA를 대조할 예정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K컬처 허브가 될 천안아산 돔구장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천안아산 돔구장 프로젝트는 2031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입해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K-팝 공연과 프로야구, 축구, 아이스링크가 가능한 5만석 이상의 대형 돔구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공식 발표하면서 전국적 이슈가 됐습니다. 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돔구장 프로젝트의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우선 자연 및 인문 환경, 토지 이용 실태, 국내 스포츠 인프라 등을 조사하고 경제적 타당성과 다목적 활용 가능성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 해외 돔구장의 건축 면적, 공간 활용 사례, 개폐, 폐쇄 등 돔 형태를 비교 분석해 위치와 배치, 적정 규모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정부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도는 2030년 광역 환승 복합센터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돔구장까지의 거리가 30분에서 1시간 내에 연결되면서 지역 관광 산업, 지역 상권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허위로 입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 앞선 차량이 후진해 살짝 닿는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 피해를 봤습니다. A씨는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나흘간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통해 A씨가 병원 입원 중 잦은 외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입원하면 합의금도 많고 합의도 빨리 된다고 해 그렇게 했다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45일 만에 사용액 66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금액은 기본소득 사용률의 60% 이상입니다. 업종별 사용은 일반 소매점이 25.1%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과 슈퍼, 마트가 각각 20.8%와 20.1%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양군은 해당 사업 시행 후 청양읍의 23곳, 청남면의 15곳의 점포가 새로 문을 열고 청양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청양군은 기본소득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오는 6월부터 관내 10개 보건지소의 운영 방식을 3가지 유형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중보건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은하면과 서부면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상시 진료하는 통합형으로, 광천면과 홍동면은 순회 진료를 최소화한 건강 증진형으로 운영됩니다. 나머지 6개 지소는 주 2, 3회 순회 진료를 유지하게 됩니다. 홍성군은 내년부터 권역 거점형 모델과 비대면 진료를 시범 도입할 방침입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태안군과 범군민지원협의회가 지역 내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박람회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공공시설의 쾌적성과 도시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태안군 전역 화장실 100곳을 대상으로 생화 화분과 방향제를 설치하고 박람회 홍보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지난해 4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범군민지원협의회는 화단 조성, 불법 광고물 정비, 친절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숙박업과 외식업, 또 민박업 등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사전 교육을 시켰고요. 또 8개 읍면에 주요 사회단체장 및 주민들을 모셔놓고 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서산시가 국토교통부의 2027년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43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해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통합 운영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대산산업단지 일원으로 서산시는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해당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수소 생산 저장 활용 기반의 교통 분야 인프라를 결합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산림청 주관 정원 드림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원 전공 대학생들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정원을 직접 기획하고 조성하는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당진시는 시청과 보건소, 송악도서관 등 도심 유휴부지 5곳에 실습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래동화를 주제로 개소당 5천만 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작가팀은 오는 23일부터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부터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시군에서 수거한 폐비닐을 재활용해 열 분해유를 만든 뒤 이를 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털에너지스 등에 공급해 플라스틱 원료인 항공유 등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국제유가 불안정에 따른 원료 수급 불확실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당진과 서산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3,400여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10월까지 도내 주요 축제장과 축사를 대상으로 고위험 병원체 환경 감시에 나섭니다. 이번 검사는 생물 테러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감시 대상은 예산장터 3국 축제와 보령 머드 축제 등 도내 주요 행사장 5곳과 인근 축사입니다. 감시 항목은 탄저균과 패스트균, 두창 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 6종입니다. 연구원은 토양과 다중이용시설 표면 등을 중심으로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고 전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 11일부터 29일까지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대상은 시장과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입니다. 홍성군은 이번 달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검사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은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사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용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예산군이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4등급 경유차, 건설기계 소유자 등입니다. 지원금 상한액은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이번 주부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이 직접 기자가 되어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취재하고 전달하는 LG 헬로비전의 뉴스 크리에이터인데요. 그 첫 순서로 주민들이 기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수업과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현장을 황수옥 뉴스 크리에이터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비는 사람들이 눈길을 끕니다. 방송국 기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입니다. 현직 기자의 교육과 함께 아이템을 선정하고 직접 취재에 나서는 등 뉴스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뉴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지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음과 발성 훈련 등 기자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실습도 진행됐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시간을 통해 방송 뉴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오늘 직접 실습도 해보고 취재도 해보니까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 홍성 지역 뉴스를 조금 더 잘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저희 홍성 뉴스 크리에이터들이 처음 하는 거여서 다들 어색하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지역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조금 더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LG 헬로비전이 지역대학의 협력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주민과 외국인 유학생이 시민기자로 참여해 지역의 소식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국가 라이즈 사업을 기반으로 홍성 DX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방송사, 언론사가 함께 참여해 국민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참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청자가 콘텐츠 생산자가 되는 시대, 뉴스를 보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확장하는 변화가 지역 미디어 환경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홍성 뉴스 크리에이터 황수욱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서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중단 없는 서산 발전을 완성의 책임으로 보답하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서산의 변화는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며 공직자, 시민들과 함께 확실한 성공과 완성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주요 공약으로 우량기업 유치와 첨단 바이오 산업 거점 도약, 무장애 도시 구축과 고품격 문화 공간 확충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지방이 흔들리지 않아야,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튼튼한 나무가 되고 또 나라가 되는 것처럼 오로지 시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방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지자체한테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일을 잘하고 있는 우리 1,800여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직자들, 그리고 또 우리 18만 서산 시민, 우리 서산시를 이만큼 성장 발전하게 한 원동력은 오롯이 저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